고민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김희영 리더님 나오셔서 발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말씀하시면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에서 과학 실험상을 운영하면서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 팀 크라스타 김희영입니다. 이분은 50대 중반 여성이시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어학원과 되게 규모가 꽤 큰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를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학원 선생님이 유산화 제품으로 체중 감량을 30kg 정도 하신 걸 보고 해독을 하고 싶어 하셔서 해독을 진행을 했었는데 필리핀에서 진행했던 터라 호전 반응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리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현명하게 피드백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어렸을 때부터 영양제를 챙겨 먹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영양제 먹는 걸 생활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양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제대로 된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서프를 보여드렸는데 자세히 보시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저를 믿고 먹어보시겠다고 하시고 말씀으로는 4인 가족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영양제 소비가 가능하다고 하시고 친구들 모두 브랜드 체인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행동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오셔서 만나기로 했는데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후속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도움 받고 싶고요. 그리고 한 분은 더 이분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촌 언니에게 제품 전달하러 갔다가 대학 때 봤던 언니의 친구를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서 명함을 주고 받다가 이제 제 명함을 보고 됐든 나도 이거 해봐도 돼? 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서로 신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다가 다음날 언니한테 그거가 반응이 어떠냐 그랬더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그냥 해본 인사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오빠는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면 제가 피드백을 하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건 가까운 전집을 찾아라고 해요. 물론 우리 스폰서님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리더님 저를 보세요. 네,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혹시 필리핀이고 한식당,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고 우연치 않게 제가 오늘 여기를 끝나고 나면 필리핀 어학원 하시는 분을 만나러 가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유산화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영향, 우리 코로나도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저처럼 저는 유산을 한지 9년이 됐거든요. 9년이 됐으면 루틴이 있어요. 사스도 왔고요. 메르스도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저는 면역력 잘 챙기면 지나가겠네. 나 이제 돈 벌겠네. 이게 직감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동안에서 막 코로나 환자가 터졌을 때 저는 뭐 했냐면요. 파트너를 1대1 에브리데이 공부시켰어요. 스포선 여기 오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 지금 난리 났는데 오면 어떻게 하냐고. 나 비타민 많이 먹고 왔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에브리데이를 공부시켰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적인 영향은 또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답을 주지 마시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또 오면 그때는 이 식당과 어학원이 어떤 것 같냐고 생각하게끔 질문을 던지면 그 상대방이 생각하게끔 되겠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더라. 그게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중매체가 우리를 엄청 도와주고 있잖아요. TV에서 비타민 먹어야 한다, 면역력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같이 갖고 가시면 훨씬 좋을 거다. 그리고 필리핀 세부에 유산화 그 지사 같은 게 자그마한 지사가 있어요. 지사까지는 아니고 우리 지사는 어디 있어요? 필리핀에?
수도에 있어. 수도 어디예요? 그렇죠. 이거 뭔가 좀 훌륭한 학생이네. 만데라에 있는데 세부에도 이렇게 작게 시내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부에 필리핀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마닐라 근처. 그러면 바로 지사를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를 잡아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고 30km 감량했다. 현명한 피드백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세부는 우리랑 1시간 차이밖에 안 나요. 시간차가. 그래가지고 우리 보이스톡 하셔도 되고 줌해도 되고 어학원 하신다면서요. 그럼 줌이 너무 잘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혹시 부사 풀어보셨어요? 왜요? 뉴트리서치 설명해보셨어요? 줌으로? 왜요? 그 분들은 어학원이라면 아주 줌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줌도 그분들은 타임별로 나눠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화상 영화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할 뿐이지 그분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줌으로 지금 이 뉴트리서치를 풀어드리겠다? 아니 뉴트리서치 푼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스케줄상 내가 좀 안내해드리겠다. 돈 되는 방법을 내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패드가 컴퓨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다 그림을 그리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현장에 그냥 같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같이 보면서 하고 질문하고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나가면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뭘부터 찾아야 할까요? 원투부터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처음엔 질문이에요.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분이 필리핀에서 왜 식당도 하면서 어학원도 하면서 할까요? 왜? 그러면 돈 벌려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일 뿐이에요. 유산화도. 도구 삼아서 같이 겸할 수 있고 거기 지인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당신은 충분하게 그 경험치로 30kg로 감량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일은 행동에 먼저 가야잖아요. 그래서 서플은 관심 없고 브랜드 체인지는 아직 안 하시고 150만 원 섭취는 가능하다. 혹시 제 파트너는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역설법 하지 말라고. 150만 원 섭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돈 드릴 필요도 없다고. 딱 50만 원만 섭취하시고 더 섭취하면 안 된다고. 이 회사는 더 섭취하면 벌린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했던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상은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나는 100포인트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2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100포인트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보상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200포인트 유지할지언정 내 파트너가 100포인트 유지하고 있다면 보상을 체크해야 돼요. 풀어봐. 해봐. 너가 생각하는 보상 플랜은 어떤 거야? 어디까지 이해했어? 라고 체크해보는 것인 거. 이분은 이제 시발점인 것 같아요. 한 단계 넘어갈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까지 할 수 없다는 거는 남의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유산화 망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신규들 들으면 아주 깜짝 놀라는 유산화 망하지 않나요? 우리 고주님들 난 눈을 피하고 유산화 진짜 안 망하나요? 왜요? 왜 안 망해요? 유산화 사업이 진짜 돈이 되나요? 왜요? 진짜 왜?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쵸? 유산화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비타민 왜 드세요? 건강하려고 드시는 거예요. 그럼 셀라뇽 왜 발라요? 예뻐지려고. 그럼 미스테리 왜 하세요? 예뻐지고 다이어트하고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유산화 망하지 않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심리니까. 예전에도 제가 사업가님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실하게 살았던 헬스팩 먹었다고. 100%라고. 그게 심리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유산화가 전 세계 최고라면 건강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기 때문에 유산화를 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심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효과적인 후속 관리 방법은 지속적인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요일에 나랑 두세 시간 보는 게 아니라 30분이라도 지속적으로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침 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30분 정도 저랑 매일 루틴으로 정해진 요일 딱 보자.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교 시절에 만난 언니 그 오빠 인사치레였어. 근데 너무 좀 마음에 들어요. 왜요? 솔직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따 미팅 갔는데 그분한테 제가 어학원 왜 하냐고 얘기했어요. 저도 간 본다고 얘기해야 하나? 그분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요. 세부가 너무 좋아서 이런 얘기 했으면 절대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분이 대답하는 게 돈 벌려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거예요. 솔직하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한 건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인사치레 얘기에서 끝나냐? 내 질문이 이 사람이 이 일을 관심 있게 하지 않았거든. 그 만나면 건강 얘기, 아니면 노후 얘기, 아니면 나중에 또 다른 비자금 얘기, 아니면 또 여윳돈, 미래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어떻게 지내?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 관심 있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솔직한 사람은 더 공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왜? 정말 나중에 들어왔을 때 저희 팀에게 멋진 리더십을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휘영 리더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확실한 그 마음가짐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진실이 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리더님이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조 박은혜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은혜입니다. 스폰서님은 임경수 스폰서님이고 사회 스폰서님은 김영수 스폰서님입니다. 저는 일단 저희 본인의 이제 아이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만나는 그 이제 엄마 계신데요. 둘째 아이가 이제 4학년인데 아이가 비염이 되게 심해요. 몸도 되게 크고 덩치도 크고 거의 한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엄마가 고민이신데 아이가 비염이 심해서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좀 감기 기험 심하고 이러면 이제 요즘에도 들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훌쩍이고 이러면 1, 2교시 끝나고 그냥 집에 보낸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정말 두세 번씩 돌려 보내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예민하시고 아이 이제 건강이 너무 이제 고민이 되니까 내년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양제 저희 아이가 비염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해가지고 근데 제품이 한 번 예전에 들어간 적은 있었는데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지속적인 후원 이렇게 좀 피드백을 잘 못해서 그런지 한 번, 두 번 먹고 이제 그만두셨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너무 심해지니까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비유해도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저 아이 그거 한번 시켜보고 싶다고 그게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스폰서님이랑 이제 미팅을 새로운 미팅이라도 뭐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그런 트레이닝 이런 것도 연습도 할겸 그럼 저도 연습해야 된다고 저한테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잘은 못했지만 그냥 서플이랑 해독이랑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다 싶으셨 그런 마음을 먹고 저랑 이제 만나서 설명을 들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제품은 들어갔는데 이제 해독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또 엄마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더 좋다. 아이도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이래서 같이 하면 좋은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다니는 중이라 이제 방학 좀 있으면 겨울방학이니까 이제 해보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좀 고민인 거예요. 저도 해독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케어를 좀 몇 번 해봤지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후속 이제 하고 나서 그 지혜 관리가 그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아이가 또 한국 아이는 또 남자들 아니고 내가 굳이 스쿨에서 식탐도 좀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잘 얘기해서 마음 간단히해서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도 되고 해서 지금 또 이제 어떻게 뒤에서 내서서 제가 이제 일단 보여드리겠다 해서 해독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4일차예요 오늘이.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해볼 테니까 어떻게든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도 이제 느낀 것도 또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어떻게 정말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다시 큰 박수
1년 되셨어요. 근데 진짜 멋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대요. 근데 이 일은요, 나를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때 시기에는 왠지 두렵고 내가 말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고 스폰서님이 얘기하면 다 오를 것 같고 뭐 내가 할 거 뭐 원빗이 나올 것 같은데 스폰서님 하면 쓰리빗이 나올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호일 법칙을 배웠을 때 2대1이면 누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님 미팅 정말 좋죠. 그런데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내가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야 돼요. 이분이 우리 조은혜 리더, 박은혜 리더님께서 얘기할 때 나였으면 어떻게 말했겠다라는 피드백을 반드시 적었어야 돼요. 왜냐면 박은혜 리더님의 피드백을 하는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폰서님 미팅을 붙이는 건 스폰서님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때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런 케이스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라고 스폰서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에브리데이 비즈니스 가이드북, 뉴트리서치만 할 수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상대방과 어떻게 교감하느냐가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였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인천 놀이터 엄마였다. 그러면 저는 빠르게 저희 집에 초대했을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지 않고 빠르게 저희 집을 초대해서 식탁이나 아니면 정수기 위에 제품들이 있고 욕조에 이제 우리 유산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 집에 가도 좋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저희 집을 초대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가운데 아이가 비염이 있다. 그러면 찬바람 쐬고 이제 공기가 차가워지면 비염이 더 심해지는 게 당연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죠 노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집에서 같이 놀자고. 그래서 집에 데려가야 호흡을 좀 멈추겠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서치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충분히 관계가 형성된다 봐요. 또 스폰서님 프로모션도 했는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우리 박은혜 리더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지 않아요 언어가 있어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나 뭐가 부족해? 박형자 스폰서님은 펄티스타니가 50% 주나? 똑같이 20% 주는데? 여기는 뭐 금으로 만든 테스트 들어가나요? 스폰서님은? 아니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 왜요? 그분을 더 잘하는 건 스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당신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전하고 있다. 이게 내가 부모 마음이다. 제가 컨택할 때 이런 멘트도 많이 해요. 언니의 엄마면 우리 엄마랑 똑같지. 그러면 그분이 어때요? 마음이 살짝 녹아요. 이런 거. 언니의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랑 똑같지.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집에 초대해서 달달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고 이 아이에게 왜 먹어야 하는지를 동기부여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 큰 아이 입 벌려서 뭐 먹이고 안 먹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왜 리셋을 하면 좋은지 이 아이에게도 먼저 리더님이 그 부모님께 전달하고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엄마 얘기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남자아이의 마음을 사는 이모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훨씬 얘기가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언제가 최고 좋냐? 아이들 리셋은요 방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일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엄마를 옆에 좀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케어하면서 이거를 먹는 것들 조절해주고 달콤한 거 당근도 줘야 하고 이거 리셋 끝나면 선물도 줘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아파트라면 우리 집에 초대해서 보여주고 라면 스프 같은 거 막 섞어요. 그게 그리고 또 우리가 마시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이게 다 흡수되는 이런 얘기를 해줘.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젤리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야 글루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시 아이가 자연스럽게 리셋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아이에게 동기부여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엮어서 얘기하면 성적 수증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리셋하면 되게 좋아져요. 수치가. 언제가 피크예요? 지금이 피크인 거예요. 방학이 좀 다가오니까.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리셋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해서 방학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후속은요, 그로이오 교재 공부 해보셨나요? 파란색? 진짜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스무선님 누구십니까? 그로이오 교재 맨 뒤에 가보면요, 리셋 후속 관리가 주차별로 나와 있어요. 어떤 영상을 보내면 좋을지, 어떻게 매트를 하면 좋을지. 그래가지고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부터 리셋을 해야 하는 이유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 보면 하고 싶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이모 교재를 잘 활용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또 여기에서 들으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다음은 3조 발표해 주실 조경자 기사님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3조 조합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경자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박순실 스폰서님이시고 사회 스폰서님은 박경환 스폰서님이십니다. 제가 뭐 지인도 많지 않고 또 제가 막 이렇게 막 나서서 막 알리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어서 어느 순간 또 리셋하는 분이 이제 중지가 돼서 좀 명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 예전에 다녔던 목가게를 이제 이게 몇 번 이렇게 지나갔더니 항상 거기 3, 4, 5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서 저분이 리셋을 하면 좀 명단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거기를 일부러 방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한 2, 3일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좀 예전보다 많이 슬림해졌냐, 예전에 77이었는데 뭐 사이즈가 뭐 기는 것 같다 해서 같이 보다가 77은 안 해서 66이었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지금 그 리셋을 시작을 했는데 리셋을 하면서 저는 배가의 법칙을 이번에 본 것 같아요. 한 분이 리셋을 하면서 그분이 8명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그 8명의 그 주변에 막 친구들, 지인들 그래서 이게 제가 막 이런 현실을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정말 그 레버리지 효과를 다시 한번 막그 이론으로 막 공부를 했지 실제 생활에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봤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리셋을 하면서 완전히 만족도가 좋아서 1단계를 막 지금 꾸준히 막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는 이제 그런 약간 광고 효과를 누리겠다. 그래서 맥락도 잘 짚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강해서 저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제 또 연말 스폰서님이 이제 또 직접 또 피어를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8명이면 지인이 나온 것 같아서 그 지인을 통해서 그 다음 이제 PPPS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후속 조치를 할 거고 그 이제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몇 명 여기서 정말 대로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팁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조는 누구예요? 3조? 3조. 여러분 3조 여기 3명? 4명? 5명? 박수 안 쳐줘요. 열심히 쳐주셔야 돼요. 네. 아우 어려워라. 분위기. 우리 조경자 리더님 되게 멋지네요. 만약에 저한테 그때 77이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정말 갖고 있지 않은 도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77이었잖아. 맞아. 나 건강하게 살 뺐어. 다이어트 했어. 이런 멘트?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인근에 있는 옷가게를 싹 돌아야겠다. 돌았으면 좋겠다.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한 옷가게가 아니라 내가 샀던 옷가게, 신발, 마스크, 머리, 화장품, 그 전에 했던 뭐 펜슬 이런 거라도 전부 돌아다니면서 나를 마케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연하 스포서님 지금 랩하고 계신 거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연하 스포츠님? 멤버 계시죠? 네. 저는 근데 조금 이제 이때 우리 리더님은 조경태 리더님은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8개월. 8개월이면 보상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부산반에서 계속 공부하고 부산반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거 현장에서 뛰어봤어요, 안 뛰어봤어요? 지인들한테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심도 있게 풀 때는 스폰서님 스폰서님한테만 옆에 계시는 분 스폰서님. 아이고 그래서 나 이렇게 째려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우리 조경태 리더님께서 보상을 하면 더 빨리 배수가 내려가요. 근데 이 옷가게 사장님한테도 이 리셋하고 만족하고 레버리지 맛을 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때 보상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더 빨리 더 쉬웠을 거예요. PPS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이 레버리지는 진짜 보상을 풀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육스타님 강의 여러분들이 잘 들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육스타님 강의 중에 명언이 하나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딱 꽂히는 게 이거더라고요. 이번 주에 일을 하면 다음 주에 눈 돌아. 내가 일한 만큼 다음 주에 눈 돌아. 저는 이게 너무 꽂히더라고요. 그 옷가게 사장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 김연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유예요. 옷가게 사장이면 옷가게 사장님의 비유를 들어요. 옷 한 번 팔아요? 언제 또 다시 와요? 겨울 코트 하나 샀어. 그러면 또 언제 와요? 봄에? 그죠. 봄에도 오고 그 코트가 실증 날 때까지 있어야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사수 있으면 와야지. 그게 자동적으로 판매가 아니라 자동으로 매출이 일어난다는 걸 보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엄청 그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분이 목표가 있어. 뭐라고 했어요? 44 사이즈 만들어서 나를 보고 옷을 사러 오게 만들겠대요. 완벽한 목표를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경제 리더님한테.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제품력은 준비돼 있어. 그러면서 그 제품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보상을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 PPS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8명을 다시 트레이닝 하면서 가르쳐주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가게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 좋고 그 8명을 내가 만나가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부업자신가요? 그러면 연하 스폰서님이랑 같이 가세요. 연하 스폰서님이 집중 케어라고 있다라고 써있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셔가지고 그 8명 중에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뎁스가 내려가고 모두 내려가면 최고지만 성품이 좀 착하시고 좀 남들에게 뭔가 소개하는 거 좋아하시고 속된 말로 우리 언어로 오지랖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컨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연하 스폰서님은 또 누군가를 컨택하고 있더라면 나는 또 그 중에 한 명을 컨택하셔서 빠르게 내려가면 그분이 돈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옷가게 사장님이 돈이 되기 시작할 때 레버리지가 진짜 내려가고 나의 튼튼한 돈 라인이 생긴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보상 플랜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옷가게 추가비씨를 뭐라고 비유를 들어야겠어요. 옷가게. 자, 여기가 뭐 시흥동이다. 시흥동에 있는 추가비씨 하나, 정왕동에 추가비씨 하나, 인천에 추가비씨 하나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옷가게가 다 열리고 유지비가 똑같이 50만 원이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보상을 빨리 풀어셔야 한다는 거. 근데 상대방이 옷가게 하는데 레스토랑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상황에 맞는 비유를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경자 리더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지인도 없고 나서는 것도 싫고 그런데 어느 비구름에 비내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쏟아지고 그 쏟아진 거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서치 풀 수 있어야 뭐 제품 먹어야 하는 이유 얘기하고 보상 얘기하고 그럼 더 빨리 성장하실 것 같아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우리 4조의 이정탁 부장님 나와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어제 만난 지인이에요. 지인은 동네 사는 지인인데 15세 때 뇌전증으로 계속 쓰러지고 있었고 20대 들어와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쓰러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그 사람이 30대거든요. 30살 됐고 저를 만난 것도 9월이에요. 근데 저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인이 저는 그래서 그 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인의 지인이니까 그 사람을 리셋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리셋을 하지는 유산화 제품 싫고 PM이나 애터미 제품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날 만나게 달라고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침을 강의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침 강의를 하고 이침을 수업을 듣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귀를 보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뇌가 안 좋다는 걸 보였고 제가 뇌가 비어 있고 영양이 들어가야 되고 리셋을 해야 된다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하겠다고 그러면서 9월에 사인을 했고 리셋을 했는데 10월에 결혼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10월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상태가 좋아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게 4개월마다 꼭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3월에 쓰러졌으면 10월에 쓰러지고 아니면 3개월 동안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쓰러질 달이 10월이고 10월에 결혼식이 있었고 그런데 안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제 하는 말이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12월까지 기다려 봐서 안 쓰러지면 다시 체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뇌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를 사진을 통해서 제가 항상 매주 이렇게 체크를 해주거든요. 유산화 제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뇌가 살았다고 인정을 하기보다는 이침을 통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침은 혈액을 통하게 하는 거고 순환을 시키는 거고 거기에 영양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뇌를 살릴 수 있다 하면서 어저께 제가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영양 보호 활력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해주고 또 구글에 들어가서 우리 인텔리전스의 미국 특허 받은 1063, 201을 쳐가지고 같이 봤어요. 이게 팩트인데 왜 못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항노화에 대해서도 활성산소를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건강해지는 게 12월이 지나서 정말 제품력이 좋았다면 아직 안 쓰러질 것이고 제가 임신도 제가 PM을 되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아직은 임신할 단계가 아니니까. 근데 PM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남편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전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를 완벽하게 신뢰하진 않아요. 신뢰하지 않고 제품을 먹어보고 내가 살아나는 거는 본인이 아는데도 달라지는 거 아는데도 제가 어저께도 되게 바쁘게 이제 직장 생활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상을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살짝만 하나만 알려달래요. 중복 매출 중복 부장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애터미를 살짝은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아는데 더 이상 들으려진 않아요. 그래서 너가 건강해지면 듣겠니 했더니 다음 주에 자기 엄마를 모시고 와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저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친구의 딸 차례예요. 이화 외고를 다녀요. 이화 외고를 다니는데 다 1등급이에요. 1등급인데 수학만 3등급인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올해 6월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은 이제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면서 아무래도 네가 이렇게 딸을 열심히 케어를 하는데 3등급에서 1등급 올려야 서울대 가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목표하려면 아무래도 체력 싸움이고 두뇌 싸움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는 거예요. 유산화 제품 먹어야지. 제품 먹어야지. 우리 애 그렇게 키웠잖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제품이 중국산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유학을 하다 왔는데 유산을 본 거예요. 아니야 이건 미국 제품이야. 그래서 제가 6월에 만나서 그 아이에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고 자기 딸이 잘 못 먹는데 제가
해줄 때 그걸 못 먹겠다고 제가 그거를 꽂아서라도 먹이라고 밥에 넣어서라도 먹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났거든요. 너무 좋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나 돈 벌게 소개를 해서 그랬더니 몰랐어요. 갑자기 야 그럼 다 1등급 되면 안 되잖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덱스가 내려갈지 제가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구니 꼴링 좋아해요. 그럼 열심히 피드백 더 해보겠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함께 교육분과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좋아해요. 우리 뇌전증이 있다. 여러분들 메모해보세요. 아니 제 얘기를 메모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메모해보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20살짜리 뇌전증 아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버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엄마였더라면 내 아이가 갑자기 뇌전증에 시달리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네. 정말 너무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아이가 만약에 그러더라면. 그래서 그분하고 잘 상담할 때 다행히 리셋을 했다고 제가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해피엔딩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PM은 애터미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언어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과 공감을 끄집어내려면 나중에 알게 되었잖아요. 이 사람이 애터미 조금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또 녹음도 하고 어디 가서 쓸려고 하기가 조금 두려운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애터미 화장품이 한방 화장품인 거 아시나요? 한방 화장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애터미를 한 3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애터미는 한방 화장품이 보통 갈색이 나야 하는데 애터미가 하얀색이 나는 이유는 저기서 레이저를 딱 쏘면 하얀색으로 바뀐대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백이 그렇게 좋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다 대고 그런 사기꾼이 어딨냐라고 멘트를 할 수 없잖아요. 인정해주는 거야. 그렇구나. 네, 좀 비과학적이긴 하네요. 라고 하고 넘어가긴 한데 비과학적 생각 다 했나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애터미 이런 거는 조금 피해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기적 읽으셨나요? 보이지 않는 기적에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뭘까요? 영양량 불균형과 스트레스. 맞아요? 당연히 이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기적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염증과 순환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거 싫죠? 자꾸 질문했었고 알고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염증과 순환의 문제인데 방금 그분은 본인이 아신 거예요. 순환이 잘 못 됐다는 거. 그런데 순환보다 더 중요한 건 염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만 하고 있어도 정말 오늘만큼은 에브리데이 얘기 안 해야지라고 마음을 팍 먹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얘기 또 나오게 되네요. 우리 C300 염증 C300에 보면은 토킹 포인트 옆에 보시면 첫 번째가 나와요. 그 염증 우리가 호흡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도 그 모든 것들 찌꺼기는 다 어디에 남아요? 몸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들이 염증의 원인이 되고 순환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걸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분이 아직 그것들을 우리 리더님한테 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순환이 잘 되게 도와줬지만 그거보다 그 앞선 염증의 원인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뉴트리서치에는 테스트팩이 왜 좋아요? 당연히 인세이전스가 있어서 좋지만 뉴트리서치를 풀어주셨더라면 우리 수면역 14번에 가시면 염증에 관련돼서 오메가와 비타민 D가 좋다는 얘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폴리페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폴리페놀에 8,000가지 넘는 식물성 성분들 이게 헬스팩에 들어있는 인셀리전스예요. 그 색깔 다른 점 하나 그 아이 이름이 인셀리전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7가지 식물성 구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별나라에서 온 거 아니죠? 다 같이 지금 얘기 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에브리데이의 헬스백의 토끼 포인트에서 그거 보시면 그 7가지
구성분 덕분에 이 특허를 받은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고 신약이 쏟아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사에서 만날 수 없고 오직 유산화에만 있는 거예요. 인셀리전스 기술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간 제품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헤파실. 헤파실에는 왜요? 커큐민이 아니라 셀리마딘이라는 게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고 또 글루코사민의 커큐민이라는 이런 것들이 7가지 구성분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서 8,000여가지 중에 하나씩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셀리전스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리더님이 그분을 만날 때 누구보다 그분이 뇌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공부를 했더라면 염증이 우선이라는 거. 우리 몸은 호흡과 동시에 모든 염증이 생성된다는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언어만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에브리데이를 꼭 갖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걸 좋아하고 이 에브리데이 나와 있는 언어들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래가지고 커피 당신이 사라. 내가 이 책을 선물하겠다. 그래가지고 에브리데이를 조금 사서 활용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우리 이정란 리더님한테 칭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다 괜찮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질문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드리는 거. 건강해지면 할 거야?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당연히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지향적인 질문을 했다는 거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따라해보자고요. 너 건강해지면 할 거야? 예뻐지면 할 거야? 날씬해지면 할 거야? 그렇게 무한으로 부정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런 끝을 내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저도 메모했어요. 수학 1등급에서 3등급 1등급. 근데 되게 고급진 언어가 나왔어요. 오셔야 와서 먹여. 당연히 공부 아이가 잘하면 좋죠. 공부 잘하면 진짜 좋은데 사실 저희 딸도 공부 잘해요. 1등이에요. 자기 학년에서 전체 1등. 근데 하나도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학교가 시골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서울에 오면 아이가 뭐 꼴등은 안 해도 중간 정도는 하겠죠.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되게 고지식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지금 중2예요. 큰아이가. 근데 귀를 뚫는다고 하는데 제가 못 듣겠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하는 거야. 근데 다이아몬드 1박 2일 사는데 저한테 완전 꼰대냐고. 귀 뚫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아이가 법적 테두리에서 건강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분한테는 1등급이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1등급을 가질 수 있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은 더 이상 이 등급 말고 다른 거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그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언어를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1등급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3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향력과 보충을 해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 1등급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이번에 세미나 때 기억나시나요? 그 금메달 딴 선수가 누군가에게 달려주고 싶지 않을 만큼 유산 제품이 좋아서 소개하기 싫었다.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투자할 만하다고 했잖아요. 그 솔직한 마음이 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는 언니를 찜했다. 그 아이가 다 먹는다고 해서 1등 되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공부한 아이들에게 이 성적은 전부 꿈이고 목표고 그런 거라면 언니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품을 소개해보자. 그 애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그다음에 체력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언니랑 나랑 실현해보자. 그런 멘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도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해서 같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만약에 아이가 대학교 가고 나서 뭐 할 거냐고 이런 질문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투자했던 원했던 아이가 서울대 가고 나서 뭐 할 거야? 이런 질문. 그리고 나서는 나랑 같이 이 일을 하려면 지금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죠. 밑바탕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리더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딸이 이런 데 말하면 정말 싫을 텐데 그쵸? 우리 딸이 그 승마 선수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만나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어 선생님을 이렇게 붙였는데 베이징대에 나온 아이인 거예요. 근데 싫대요. 베이징대를 그렇게 공부해서 북경대에 들어갔던 아이였구나. 북경대에 들어갔는데 그만두고 우리 이화여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머리에 이게 딱 박혀있더라고요. 다시 중국에 갈 거야. 중국 시장이 한국의 100배 이상 넓어. 이런 거를 갖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딸을 제가 과외를 시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런 시야를 넓혔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대가 정말 전부인 것 같지만 서울대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내가 그런 언어로 써본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이정란 리더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몇 36분인데 제가 몇 분까지 얘기해야 돼요? 네, 그 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리더십까지 같이 얘기하고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좋아요. 옷도 초록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개구리밥 우리 셰프 저 그것도 좋아요. 왠 줄 아세요? 그거 먹으면 휴대폰도 될 것 같아요. 우리만 아는 건가 봐요. 우리 나이만. 여러분들 젊어서 모르시는 거죠. 이 앞에 나무 보이세요? 잠깐만 봐보세요. 나무 보이세요? 네. 이 앙상한 나무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가로수 아파트 앞에도 그렇고 운전할 때마다 이 가로수가 앙상한 거 다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레요. 저 나무 보면 기대도 되고. 저 나무들은요. 나뭇잎이 예뻤다가 떨어진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다 날려보내고 겨울을 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나이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레는 이유는 저 나무들은요. 곧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곧 새싹이 돋을 거고 잎을 넓혀갈 거고 또 물들 거고 그게 자연의 선리이고 루틴인 거예요. 저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 성장했다라는 거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작년 대비 인컴이 좀 내려갔다. 나는 작년 대비 똑같다. 나는 올해 시작했는데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자리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성장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인컴이 제자리거나 떨어지면 내적 성장이 있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래서 내적 성장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성장하셨다는 거를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제가 처음에도 얘기하고 마무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는 이 일은 나를 마케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이 일은 절대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는 미션은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을 칭찬했으면 좋겠고 저는 앙상한 나무를 보면서도 설레고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토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멋지게 성장할 건가를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시뮬레이션 혹시 그런 게임도 하시나요? 써보셨나요? 가상게임? 나는 구찌백을 한 10개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뮬레이션에서 가상현실에서 구찌백도 사고 프라다도 있고 아주 젊은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썸도 타보고 이런 거 다 가상현실에 사잖아요. 이게 뭔 얘기야? 저 나이가 왜 저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갖다 두셔야 되느냐? 2023년 5월달에 갖다 두셔야 돼요. 진짜로. 거기에 갖다 두셔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가상현실은 왜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그것들은 실제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상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무대에 딱 섰어요. 수천만 명이 여러분들을 박수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누굴 찾고 싶으세요? 누구?
가족, 스폰서님. 혹시 리더님은 누굴 찾고 싶으세요? 가족이랑 스폰서님?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그 가족이나 스폰서님이 그 자리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급성 암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내 친구나 지인이 스폰서 부모님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번도 상상 안 해. 왜? 우리는 그냥 일상이 당연하게 느끼니까. 하지만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찾는 사람이 내 눈앞에 없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당연히 전달해야죠. 빨리 전달해야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는 후회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전화하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엊그저께 저번 주에 수술했는데 저한테 전화 안 해요. 걱정한다고. 근데 전화가 왔다는 건 아주 큰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통장이 이렇게 번호가 바뀌면서 자동이체 했던 것들을 잠깐 멈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한꺼번에 보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어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전화했어요. 야, 역시 부모님을 움직이는 것도 돈이었어요. 야, 연아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드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부모님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사랑하는 이 무대에서 즐기는 스폰서님이 없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는 건 딱 정보 전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심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골드님도 계시고 루비님도 계시고 에메랄드님, 다이아님도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내 간절함. 미치겠거든. 성장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미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달성했을 때 그 맛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직급부터 달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파트너님들이 막 디렉터야. 그러면 600 CVP 받으라고 얘기 안 해요. 400 CVP 네번 받아봐라. 그 달성해봐라. 맛 봐라. 맛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꼭 선물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작은 것들을 해내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내 스폰서도 하고 내가 매주 이거를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멋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성공 습관부터 먼저 가지시면 나의 간절함이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 나의 스폰서, 나의 파트너, 나의 미래의 파트너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꿈이에요. 꿈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녹음해 보시면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오늘 지금 저 더워 죽겠어요. 진짜로 더워 죽겠고 더운데 뜨거운 커피 먹어서 더 더워 죽겠고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추웠어요. 추워 죽겠고 근데 죽겠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날씨도 더운데 옷도 덥게 입고 왔네. 혈액순환이 잘 되겠어. 이런 멘트를 쓰고 있는지. 근데 아시죠? 우리 몸에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의 언어가 긍정적인 건지 미래지향적인 건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 이거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바꾸고 싶나요? 네. 진짜예요? 네. 그러면 반드시 써야 돼요. 진짜. 작은 노트도 좋고 수첩도 좋아요. 근데 꼭 써야 돼요. 써야만이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요. 모든 부자들은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정약용을 진짜 좋아해요. 정약용 우리 할아버지가요. 어떻게 생물을 그런 교감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눈을 보고 메모하고
그 메모들을 적고 묻고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아인슈타인도 엄청 메모 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내 거화 시켜서 메모하고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습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와보니까 되게 좋아요. 시흥 알뜰스 너무 좋고 훌륭한 리더들이 많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2022년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2023년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방팔방 돌아다닐 때 나무를 볼 때마다 설레셨으면 좋겠고 2023년에 빛날 각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원하겠습니다. 김연아였습니다.